이나 이렇게 기간이 필요하지만 직접 짜게 되면 실제 작업한 기간은 제작 기간이 한 이틀 정도 걸렸고요. 와서 설치하는 건 아까 보셨겠지만 올려서 설치하고 세팅하고 그다음에 또 올려놓을 수 있도록 단을 짜고 이런 정도만 했기 때문에 현장 작업 시간은 한 2-3시간 정도 이 정도 걸렸죠. 예. 교수님, 그런데 이 집안에 있는 공간들 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올바른 그런 역할들이 다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아이가 없어서 그런지 아이방의 역할을 잘 모르겠어요. 아이방의 올바른 역할은 뭔가요? 아이방은 아이방이죠. 그렇죠. 네, 아이방이라는 뜻은 결국 그 방을 꾸밀 때 그 어른들의 시각으로 그 방들을 되게 많이 꾸미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이뻐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만드는데 아이는 그게 싫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부러웠던 영화 같은 걸 보면 제일 부러웠던 공간은 나무 위에 있는 새집 같은 그런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냥 혼자 엄마한테 야단 맞으면 이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엄마가 애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밑에서 쳐다보고 이제 엄마 약 올리고 이제 이런. 특이하시네요. 근데 그게 결국은 어른이 보면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굉장히 다루기가 힘든 그런 공간 같지만 아이들한테는 그런 것이 꿈의 공간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방을 꾸며줄 때 아이들과 좀 상의를 했으면 싶어요. 어리지만 결국 그 아이가 좋아하는 대로 방을 꾸며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너무 고형적으로 방을 꾸미면 아이들의 취향이 굉장히 빨리 변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년기 때, 유년기 때 이럴 때 하고 1-2년 사이에 또 많이 변하니까 그걸 좀 빨리 바꿀 수 있는 그런 플렉시빌리티라고 그러는데 그런 공간의 탄력성 같은 것들을 고민을 하고 좀 만들어주면 그럼 아이들의 이제 취향에 따라서 그걸 쉽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고요. 물론 이제 아파트는 좀 어렵겠지만 만약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를 진다고 한다면 아예 방이 꼭 사각형일 필요도 없는 거죠. 좀 동그란 방일 수도 있고 그렇게 좀 아이들의 꿈을 키워줄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의 높이나 크기가 너무 일정하지 않은 방식들을 작은 방이라도 그렇게 아이들과 고민해서 아까 이제 저는 이게 서랍 보면서 재밌는 생각이었는데 들어가서 아이들이 거기 숨을 수도 있고요. 서랍을 빼서 그걸 밟고 올라가 가지고 위에 물건을 이렇게 끄집어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다르게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아이들과 같이 고민해서 만들면 아이들 방, 정말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 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전유리 주부님도 조금 있으면 이제 아이가 태어날 텐데 아이방 어떻게 꾸며줄 생각이세요?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요. 아무래도 수납이 잘 되는 그런 가구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수납 습관이 좋아질 것 같아서 수납 위주로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또 아이들 수납함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아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이가 있더라도 자그마한 물건들 굉장히 많은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부생활백서에서 또 알찬 정보를 전해드린다고 합니다. 다용도 수납함, 정말 다용도 수납함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직접 확인하십시오. 집안 곳곳 손 가는 대로 툭툭 던져진 각종 리모컨들,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열쇠들, 급하게 필요할 땐 꽁꽁 숨어 찾을 수도 없으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작은 생활소품 수납은 물론 인테리어 효과도 만점인 다용도 수납함 만들기. 그럼 다용도 수납함 만들기에 필요한 재료부터 알아볼까요? 미송 원목, 자, 경첩 등 만들기에 필요한 재료는 인터넷을 통해 모두 구매가 가능하답니다. 먼저 테두리가 되는 틀을 반떡 가공으로 해보겠습니다. 외부 틀은 우리나라 전통 가구 공법인 반떡 짜임법을 이용해 조립해주는데요. 먼저 두 나무가 맞추어질 부분을 재단하기 위해 알맞은 치수를 재어줍니다. 나무의 절반이 되는 부분에 정확히 표시를 해주어야 어긋나지 않겠죠? 표시된 부분은 톱을 이용해 잘라주고 홈이 패인 부분에 끌과 망치로 깔끔히 정리해줍니다. 테두리에 쓸 나머지의 나무들도 같은 방법으로 준비해주세요. 준비된 나무들의 홈 부분에 모두 목공용 접착제를 발라준 후 조립해주면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틀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뒷판이 될 나무에
열쇠를 걸 때 필요한 목심을 박아주는데요. 만들어진 뒷판의 가장자리에 접착제를 바른 후 테두리에 짜맞추어줍니다. 다음에는 문이 되는 정면에 직소기를 이용해서 문양을 내보겠습니다. 문 쪽에 원하는 문양을 넣고 싶을 땐 지그소를 이용해 재단해주세요. 하지만 주문하실 때 넣고 싶은 모양을 미리 말씀해주시면 더욱 손쉽게 만드실 수 있겠죠? 드릴로 작업한 구멍에 지그소를 넣어 그림을 재단해줍니다. 지그소를 직접 이용하실 땐 다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작업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경첩을 달 부분의 위치를 정확히 정해 달아줍니다. 그래야 수납함의 문이 어긋나지 않는답니다. 원하는 위치에 손잡이를 달아 테두리와 경첩을 연결해주면 깜찍한 수납함 완성! 마지막으로 페인트 칠을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좀 더 솜씨를 발휘하고 싶으시다면 페인트 칠로 색다른 멋을 연출할 수 있겠죠? 어라? 그런데 페인트 칠을 하신다면서요? 칠하는 방법이 조금 독특해 보이는데 붓이 아니고 천을 이용하시네요? 워시더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페인트를 얇게 문질러주면 무늬끼를 살 수 있는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느낌이 잘 살아나도록 나머지 부분들도 꼼꼼히 마무리해주면 이렇게 해서 다용도 수납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내 손으로 만들어 더욱 멋진 다용도 수납함 완성! 간단하면서도 요모조모 쓸모있는 수납함 만들기에서 활용까지 도전해보세요. 주부들의 센스가 더욱 돋보이겠죠? 자, 저희 살림의 여왕에서는요, 이렇게 살림의 지혜, 그리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의 이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EBS 인터넷 홈페이지 살림의 여왕 게시판에 들어오셔서요, 살림의 여왕 추천도 해주시고 참여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각 있는 금요일 여기까지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기분 좋은 월요일 테마로 만나 뵙겠습니다. 월요일 오전 1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